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V 특집 집중 인터뷰입니다. 자,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탈리아에서 열리고 있는 밀라노 엑스포에서 한식 열풍, K푸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한국관의 인기도 식을 줄 모르는 가운데 한국의 멋과 맛을 알리는 한국의 날 행사에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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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차관님, 밀라노 엑스포가 지난 5일 이제 열리고 있는데요.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5월 1일, 지난 5월 1일 날 대망의 밀라노 엑스포가 문을 열었고요. 네. 그 밀라노 엑스포는 인정 엑스포가 있고 등록 엑스포가 있습니다. 예. 근데 등록 엑스포는 말 그대로 세계적인 공인된 엑스포로서 모든 국가들이 여기 심혈을 기울여서 그 국가의 모든 것을 다 담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런 엑스포입니다. 근데 예. 올해 엑스포는 음식을 주제로 한 그런 엑스포고요. 우리 한국관이 역시 145개국이 이번에 참여를 했는데 네. 우리 한국관이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그런 국가적인 위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참석한 145개 국가 중에 다 9번째로 그런 큰 국가관으로 저희가 오픈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주제는 그 전체 엑스포의 주제가 지구의 그 식량 부분인데요. 저희는 한식, 네. 한식이 미래의 음식의 대안이다 해서 음식이 곧 생명이다라는 그 주제 하에 저희들이 굉장히 다채로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주제에 맞춰서 한식이 어떻게 해서 미래의 음식이 미래의 대안으로서 우리 전 인류를 가장 의미 있고 또 영양가 있고 맛도 있는 네. 그런 한식인가 그런 음식인가 미래 음식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미디어 아트 기법으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에 도입 부분에서는 전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 도입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인류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런 음식의 문제, 서구 사람들, 잘 사는 서구 사람들은 너무 음식을 많이 먹어서 또 그리고 패스트푸드의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비만의 문제가 지금 예. 나오고 있고 잘 못 사는 그런 제3국가나 후진국 같은 경우는 또 기아의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류가 직면한 먹거리에 있어서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네. 그런 도입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한식을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한식이 제대로 된 미래의 대안으로서 음식 이것을 보여줬고 그 전시장에서 보고 난 다음에 그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다면 한식이 어떤 음식이길래 이렇게 미래의 대안 음식으로서 대한민국이 제시를 했는가를 실제 체험하기 위해서 레스토랑을 1층에다 네.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전체 다 보고 사람들이 내려와서 가기 전에 다른 국가관으로 가기 전에 우리 레스토랑에서 실제로 전시된 음식을 시연해보고 네. 직접 먹어보고 한식에 대한 몸과 마음으로 다 한식에 대해 무장을 하고 인식을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한국관이 거의 좀 대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희 목표치보다도 훨씬 더 많은 네. 저희는 일일 한 1,800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고 또 볼륨을 따져서 그랬는데 훨씬 더 저희가 목표했던 것보다 일일 관람객을 훨씬 네. 넘어서는 13,000명 정도, 예. 많을 때 18,000명까지 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5개국이 현재 밀라노 엑스포에 국가관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 관람객, 밀라노 엑스포의 관람객의 15%가 우리 네. 한국관을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 145개국에 우리 한국관이 있는데 거기 15%, 전체 관람객이 15% 온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거고 우리 국가의 그 위상을 특히 이제 한식의 위상을 네. 예. 널리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아주 귀한 그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차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밀라노 엑스포 주제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가 이제 또 주제가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한식은 지속 가능한 먹거리 어떻게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이번에 밀라노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많은 전문가들, 네. 물론 전시 감독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잘 구현을 시켰습니다만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식의 특장, 가장 간단하면서도 사람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장을 뽑아냈습니다. 네. 예. 근데 물론 이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도 계속 음식 관광을 하면서 많은 행정적인 정책적인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민간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뽑아 보니까 결국 아마 두 분도 아실 겁니다. 역시 한국 음식은 특장이 서구 음식에 비해서 네. 예. 조화로운 음식, 그다음에 발효에 근거한 건강 음식, 예. 이 두 개의 화두가 떠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조화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음식이 한식이 채식과 육식을 대비했을 때 채식이 80%, 육식이 20%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좀 못 살아서 육식을 제대로 못 먹었던 것이 지금에 와서 그게 오히려 더 유리한 측면으로 전환가 된 시대적인 흐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식 위주의 서구 식단에 비해서 우리 음식은 채식 위주, 그러면서도 육식이 포함된 이런 조화로운 음식이다. 라는 게 우리의 특장이었고요. 예. 두 번째가 이거는 일종의 굉장히 음식 철학적인 부분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음식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론 세계에도 발효 음식의 전통들이 있습니다만 네. 특히 우리는 자연 속에서 이 발효를 끌어내는 조상들의 깊은 지식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발효라는 부분을 또 저희들이 강조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숨을 쉬는 장독대에 집어넣어서 그 발효를 함으로써 거기서 맛도 충분해지고 영양가도 엄청나지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잡고 또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아까 우리 한식에는 음식 철학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자연 속에 스며든 자연으로부터 배운 네. 자연과 합일되는 그런 음식. 예, 이게 이제 조화와 발효 그 속에 다 녹아들고 있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예로부터 약식 동원이라는 말을 많이 써오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과 음식은 원천이 같다. 네. 예, 약식 동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가 항상 흔히 상식적으로 내지는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약식, 그다음에 약과, 약고추장 네. 뭐 이런 얘기들이요. 예.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술조차도 약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음식은 바로 배불리 먹는 그런 물리적 현상을 떠나서 하나의 약처럼 약이란 결국 사람들을 보존하고 네. 자연 속에서 장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소중한 거지 않습니까? 예. 결국 음식은 약이다.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포함되는 우리 한식만의 고유한 음식 철학까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미래를 서구인들이 잘못된 음식 생활 속에서 인류들이 또 부족한 음식 속에서 이게 고통스러움을 네. 많이 느끼고 있는데 과연 미래는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이 무엇이냐. 네. 바로 이런 특색을 가지고 있는 한식이 바로 대안이다. 네. 라는 것 저희들이 이번에 주장을 한 겁니다. 예. 예. 오늘 차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지금 빨리 밀라노 가서 그곳을 좀 보고 싶고 맛보고 싶습니다. 사실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아까 한국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셨잖아요. 뭐 네. 도입이라든가 주제 말씀해 주셨는데 미디어 아트를 활용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간단하게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한국관에 대해서 소개 잠깐 더 해주시죠.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전시가 처음에 지금 전체 이제 전시관을 이제 간단하게 예. 소개를 해드리면은 1층에 되기 전에는 일종의 설치 미술 기법을 예. 활용을 해서 예. 아까 말씀드린 비만의 문제, 네. 또 과잉 생산의 문제, 패스트푸드의 과잉 생산의 문제, 그다음에 후진국이나 제3국의 기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조형 예술로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무엇인가를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제 그 프롤로그 단계를 네. 1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본 전시장에 미디어 아트가 있는 데를 들어가게 예. 되면 첫 번째 사람들이 보는 미디어 아트가 로보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로보담에 두 개의 커다란 패널을 네. 해상도 높은 패널을 작동을 시켜서 그게 굉장히 원으로도 돌 때도 있고 모여져서 커다란 화상 정보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래서 그 속에서 한식의 특장, 아까 제가 쭉 설명드렸던 예. 한식의 특장을 다양한 영상 정보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네. 이제 그 미디어 아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단계를 지나면은 커다란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발효의 특징을 보여주는 그 장독대, 예. 우리 문화의 최고의 한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요소인 장독대를 커다랗게 네. 형상을 해서 그 안에 미디어 아트 형태로 그 안에 발효되는 그 장면을 형상화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좋은 유산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성되는 과정들을 네. 미디어 아트로 했고 그 단계를 지나서 이제 마지막 스펙타클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직면했을 때 모든 관람객들이 거의 악소리 날 정도로 감탄을 하시네요. 네, 신선한 충격을 받을 겁니다. 예. 예. 거기에는 365개의 장독대들이 네. 땅에 반쯤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각각 아까 말씀드린 로보담에서 구현됐던 네. 한식에 대한 정보와 예. 또 다른 계절, 예. 우리는 추나추동 사계절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계절 속에서 이루어진 우리 음식의 모든 현상들, 발효도 있고 그 계절별로 나오는 음식, 소스들, 뭡니까 채소나 이런 네. 원자료도 나오고 발효되는 과정도 나오고 그래 여러 가지가 365개의 장독대에 미디어 아트들이 쏟아집니다. 예. 그렇군요. 어두운 속에서 그 미디어 아트가 쏟아지는 장면은 두 분께서도 꼭 한번 네. 보셔야지 예. 여한이 없어질 거라고 제가 강추를 합니다. 보고 싶네요. 예, 정말. 미디어 아트라는 어떤 최신의 어떤 예술 그 안에 그 전통 문화 또 우리의 네. 전통 음식을 담은 네. 그런 그게 어떤 또 컨셉이 조화가 되고 아닌가 있는 생각이 드네요. 컨셉이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한국관에서 특히 한식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외국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좋다고 하던데요. 네. 어떤 메뉴들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맛깔나게 설명. 예. 예, 맛깔나게 설명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한국관처럼 네. 전시 주제에 맞춰서 테마 메뉴를 개발한 나라는 아마 없을 거로 저는 예. 봅니다. 물론 그런 노력들은 다들 하려고 했겠지만 아주 성공적으로 저희들은 그걸 구현을 했습니다. 네. 예. 아시다시피 우리 한식의 특징은 한상 차림이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주 그냥 커다란 상위에 온갖 산의 진미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놓는 게 예. 한상 차림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소재를 아이디어를 따가지고 네. 아주 멋들어지게 만든 플레이트에 네. 그러니까 이제 도자기로 만든 접시 위에 예. 한상 차림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밥상들을 각각 특징 있게 예를 들어서 비빔밥 같은 경우에는 오방색이 들어간 예. 아주 먹기도 아까울 정도로 그게 아름다운 색깔이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조화의 밥상이라고 저희들이 비빔밥을 주 예. 메뉴로 한 그러니까 비빔밥이 들어가고 거기에 맞는 음식들이 예. 한 6가지, 7가지 정도가 네. 또 국까지도 해서요. 그 한 테이블 한 쟁반 위에 도자기 쟁반이 올라가는 네.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그 오방색으로 구현된 그 비빔밥을 보면 굉장히 아주 예술적이다라는 예.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또 이제 장류를 활용한 예. 갈비찜과 쌈밥을 담은 치유의 밥상. 예, 발효는 결국 사람들의 건강에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네. 이름을 치유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 치유의 밥상이 있고 그 다음에 잡채와 김치를 주메뉴로 한 장수밥상. 예. 이 세 가지를 저희가 특별 전시와 관련되는 메뉴로서 개발을 했는데요. 네. 예.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저희들이 그게 한 20유로 정도로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20유로요. 예. 18유로에서 20유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네. 예, 그리고 가격 정책도 저희들 성공했다고 아. 자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한상 차림의 그런 주 메뉴 이외에 단품 메뉴도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머니 사정이 좀 안 좋은 분들은 단품으로 예를 들어 김치찌개 뭐 이런 것들을 먹고 해물파전이나 잡채 이런 걸 네. 간단하게 드시고 갈 수 있도록도 했고, 그다음에 뭐 호떡으로 만든 호떡과 아이스크림, 그리고 이 아이스크림도 굉장히 우리 한식 재료를 많이 이용해서 네. 만든 예. 거고요. 그다음에 붕어빵이나 뭐 누룽지, 젤라또. 예. 그러니까 이제 젤라또가 이탈리아의 아이스크림보다 더 좀 이렇게 쫄깃쫄깃한 맛이 나는 그런 아이스크림을 네. 젤라또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누룽지를 활용한 젤라또도 예. 이번에 메뉴 개발해서 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추차와 막걸리 같은 이런 음료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처음에 저희 CJ 푸드빌에서 이번에 응모를 해서 네. 선정이 돼가지고 CJ 푸드빌이 레스토랑을 맡고 있는데요. 여기서 처음에 굉장히 좀 불안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메뉴 개발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네. 현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먹힐 것인지. 예. 이탈리 사람들의 원래 그 입맛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예, 네. 아시다시피. 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우리 입맛은 최고고 또 그리고 이게 서구인의 그런 음식 취향을 예를 들어서 간의 어느 정도, 뭐 매운맛의 어느 정도 이런 걸 다 현지 탐문을 해가지고 네. 철저하게 메뉴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국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과연 성공할 것인가 해서 참 우려를 했는데 예. 지금 하루에 네. 1000명 이상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당초 목표치의 2배를 네. 목표치 2배를 해서 CJ 푸드빌도 대박이 날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예. 차관님, 그 현지에서도 현지 언론의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이 한국관이 받고 있다고 하던데 현지 언론 반응이 어떤가요? 네. 예. 이 부분은 제가 좀 길게 좀 말씀드려도 되는지요. 하실 왜냐하면 말씀이 많으셔서. 제가 아무리 예. 우리가 성공하고 대박을 그렇죠. 터뜨렸고 예. 그냥 엄청난 호평을 받고 있다고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혹시나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이태리 현지 그리고 세계적인 매체인 뭐 예. CNN 같은 데서도 호평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조금 예, 예. 말씀드리면은 더 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네. 제가 괜히 이렇게 홍보 차원에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예. 예. 이탈리아 현지 언론에서 우리 한국관을 가장 돋보이는 관, 놓쳐서는 안 될 곳,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CNN에서는 우리 한국관을 가장 인상적인 건축 디자이너로 선정을 했고요. 예. 그리고 건축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리 한국 한식 레스토랑의 맛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최대 일간지인 그 꼬리에레 델라세라라는 최대 일간지에서는 한국 레스토랑은 김치 맛을 보기 위해 30분간 줄을 설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아주 상찬을 네. 지금 예.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탈리아 언론 그리고 CNN의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평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저희들이 아주 정교하게 저희들 컨셉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예. 전시의 컨셉을. 그래서 한식의 특장인 조화와 건강 이 컨셉을 잘 잡고 그것을 아주 심미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주제를 제대로 알리는 네. 그런 미디어 전시 아트 기법. 네. 이 전시에서 일단 사람들의 많은 시선과 관심과 호평을 끌어냈고 예. 또한 이 전시로 끝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레스토랑에 가서 실제로 우리 한식을 서구인의 입맛에 많이 근접을 시킨 그런 특별하게 개발된 우리 한식 메뉴 이게 성공을 한 그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아시아 하면 외국인들의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 또 일본을 또 떠올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밀라노 엑스포에도 중국관, 일본관이 있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예. 당연히 있겠죠. 예. 그럼 우리나라 한국관과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국관과 일본관을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나라인 중국과 일본, 그다음에 우리 한국의 국가 간 비교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준비를 할 때 일본과 중국 간이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가, 밀라노 현장에서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탐문도 하고 했는데 개관할 때까지는 다 이렇게 안 통제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고요. 안 보여준다. 왜냐하면 다들 깜짝 쇼처럼 딱 열고 한꺼번에 이제 언론과 전문가들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최대한의 정보력을 이용해서 대충 이렇게 파악을 했을 때 상당히 긴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중국은 자기네들이 개발한 슈퍼벼 이걸 통해서 식량의 강국으로서 나타나야겠다. 그래서 거기서도 상당히 미디어 아트 측면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일본도 일본이 굉장히 예술적으로 굉장히 섬세하게 터치를 잘하는 게 일본 문화의 또 특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본도 미디어 아트 쪽을 통해서 제대로 어떻게 보면 아직 현재 상황에 보면 사실 일식이 우리 한식에 비해서 일본 음식이 세계 사람들에게 많이 좀 접근해 있는데요. 뭐 그런 정보를 듣고 저희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는데 막상 이제 딱 열고 보니까요. 지금 제가 정확히 말씀드려서 아까 이태리 언론이나 CNN 같은 데서 호평을 했다시피 단연 우리 한국관이 이제 월등하게 앞서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국과는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입구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벼 이것을 많이 컨셉으로 잡아가지고 처음에 입구에서는 이제 제대로 구현을 했습니다만 전시 내용은 최신 기법을 활용하지 않고 그 패널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지금 지금 사회에서는 굉장히 기술 발달에 의해서 예술들이 CT 기술을 많이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계 트렌드를 중국이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중국이 좀 많이 마이너스 점수를 전문가들한테 받은 것 같고요.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미디어 영상 기법을 활용을 해서 아주 특유의 일본 문화의 섬세함을 잘 구현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일본은 또 뭐 미래 식탁 체험이다 해가지고 아주 좀 스펙타클한 식탁을 연출하는 아이디어까지는 좋았는데 그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값을 비싸게 받아서 그렇군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뭐 100유로 이상을 받는 100유로요? 그래서 먹을 거에 비해서 너무 비싸게 받는다. 상대적으로 저희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상 차림을 정말 양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영양도 그런데도 한 20유로 선에서 가격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음식 맛도 그렇고 우리 한국과 많이 비교가 돼서 일본은 바로 그런 점에서 좀 마이너스 점수를 받은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건데 한중일 삼국의 경쟁에 있어서는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다. 승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밀라노 엑스포 기간 중에 6월 23일은 한국의 날로 지정이 됐다고 하던데요. 한국의 날에는 어떤 행사를 좀 즐겨볼 수 있을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23일 날은 한국의 날로 지정이 됐는데요. 지금 공식 엑스포의 특징이 그 엑스포에 참가하는 모든 주요 국가들은 다 한국의 날을 죄송합니다. 국가의 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국가의 날은 지금은 엑스포의 주제가 음식이라서 음식을 하지만은 그 나라의 문화를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 날이거든요. 그래서 대충 지금 6월 말과 7월 초 사이에 국가의 날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 한국관도 바로 그런 부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요.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22일에는 바로 23일이 한국의 날이기 때문에 한국의 날 전야제가 이루어져서 이때는 밀라노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를 합니다. K-팝, 그다음에 오페라 갈라쇼, 그러니까 동서양의 만남이라는 주제 하에 그런 여러 가지를 하고 국악, 비보잉,
판소리, 그다음에 우리 국립무용단 이런 공연 예술뿐만 아니라 한복 패션쇼, 예. 예. 그다음에 한국 영화제 이런 우리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우리 전체 문화의 모습들을 들고 예. 전야지를 하고요. 23일 당일은 사실 공식적인 세레모니가 위주입니다. 예. 그때는 세계 각국에서는 여러 주요 인사들 초청을 해서 우리 한국관을 제대로 알려드리는 공식 네. 기념식. 그다음에 저녁에는 밀라노 도심에서 우리 한식을 제대로 그 이태리에 있는 주요 오피니언 리더와 그 엑스포에 참석한 세계적인 주요 인사들을 모셔서 한식 정찬으로 예. 한식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과 공연을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24일에는 한식 문화와 미식 관광이라는 네. 그 주제 하에 OECD와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포럼을 합니다. 예. 여기서 한식의 그 이론적인 학문적인 그런 중요성 또 가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식이 과연 세계 시장에서 관광 상품으로 내지는 음식 그 자체로서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가 네. 또 그것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하고요. 또 한 가지 이 자리에 빌어서 제가 관련 부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드릴 말씀이 행사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저희가 농림수산부, 해수부 또 그리고 산업부 이런 여러 관련 부처와 협업을 아주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부와 말씀드린 그런 부처들이 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한국 농수산식품 박람회를 네. 엽니다. 그 밀라노 전역에서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 한식 식자재를 소개를 하고 판매하는 이런 행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예. 자, 이제 밀라노 엑스포가 오늘 10월까지 이제 열립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성공리 열리고 있고요. 예. 마지막 한 4개월 좀 남았는데 앞으로 어떤 운영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밀라노 엑스포의 한국과는 정말 이미 많은 외국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계속 상찬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네.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성공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문화적인 역량이 다 응축돼서 지금 드러난 아주 세계적인 그런 이벤트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예.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이라는 거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한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우리 기자들이 몇몇 아주 좋은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미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해서 한국인 할 때 보완된 부분이 들어가고 그래서 계속 완벽을 지금 추구를 해나갈 겁니다. 예. 그래서 계속 귀를 활짝 열고 아까 말씀드린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한 건지를 계속 보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계속 탐문을 합니다. 우리 한국관을 방문한 분들, 음식을 드신 분들, 그래서 이분들의 또 그리고 언론에서 지적한 부분들, 예. 그래서 좋은 면은 더욱더 키우고 잘못된 면은 좀 줄여나가면서 10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이 대장정 속에서 한식이 세계화되는 그런 하나의 초석, 튼튼한 교두보가 되게 만들겠다는 게 저희들 의지고요. 네. 그리고 이 밀라노 엑스포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 밀라노 엑스포를 시발점으로 해서 한식 세계화, 지금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한식 세계화를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수산부 그리고 기타 산자부 같은 그런 관련 부처들과 힘을 합쳐서 이번에 쌓아놓은 이 업적을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식 세계화를 위해서 모든 부처가 협업을 해나갈 거고요. 이렇게 이게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면은 예. 모든 세계 사람들이 미래 음식으로서 우리 한식을 스스로 집에서 만들어 먹고, 예, 또 한식을 오리지널 한식을 제대로 맛보기 위해서 미식 관광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네. 예, 이런 아주 바람직한 그런 모습을 그려보고 있는데요. 그게 결코 멀지 않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과 함께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과 한국의 날 행사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차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현지에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한국의 날 행사를 통해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매력에 빠질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KTV 특집 집중 인터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